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김의겸이 또 김의겸했다. 홍준표도 한동훈 저격, 물음표입니다. 자칭 한동훈 장관 저격수 김의겸 의원이요. 또다시 가짜뉴스 논란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를 맡게 된 판사를 놓고 한 이 발언 때문인데요.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다. 서울대 영장 전담 판사가 3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삼류 막장 소설입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에게 전해들었다는 이 이야기. 하지만 법무부는요, 두 사람 학번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애초에 3명의 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맡는 영장 심사, 접수된 날짜의 법관에게 자동으로 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영장 담당 판사가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단편적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의겸이 김의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뭐가 문제냐는 무책임 정치 전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는 둥, 업계에서 통용되는 잔기술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의겸 의원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라며 스스로 가짜뉴스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장관의 각별한 관심에 놀랐다 하면서 70% 영장 기각 확률에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의겸이냐, 김의겸이 또 김의겸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요.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김 의원에 대해 전투력은 굉장히 좋은데 때때로 총알이 외려 자기가 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알겠습니다.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김의겸 의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10억 원이 걸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 빨리 좀 열어달라. 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법무부 장관을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청담동 가짜뉴스의 가해자이신 김의겸 의원이 SNL에 나가서 또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신 것 같은데요. 김의겸 의원은 정치판에서 뻥치시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러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은 않죠. 네, 민주당 이번 장관들 인사 관련해서도 검증 책임이 있다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인사검증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인사검증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겁니까? 기본 3평이라도 듣고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서 장관 후보로 적격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내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역할 방기로 한동훈 장관 자격 상실입니다.
네, 그런데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한동훈 견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한동훈 장관 비례대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여기 있는 나경원 의원 세 사람이 삼각편대를 만들어가지고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야 된다. 이 얘기가 솔솔 나오잖아요. 이건 언론에서 만드는 얘기 아닌가요?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당에서는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뭐 이제 비례를 가면 그런 전국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겠죠. 뭐 한동훈 장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새 인물들 많으니까요. 우리가 널리 한번 보죠. 뭐. 네, 이런 가운데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 또 자신의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한 사형수 정형구.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장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들 모두 사형 집행을 하는 게 어떻냐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압박했습니다. 홍 시장, 얼마 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생방송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었죠.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나는 의견 없어요.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어? 방자합니까? 아이고, 이 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홍 전화 시장님, 끊습니다. 홍 시장님, 듣고 계시.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네, 윤희석 대변인님, 김의겸 의원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취재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 가짜뉴스임을 인정했는데요. 사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의겸 의원이 한겨레신문 기자일 때 굉장히 훌륭한 기자로 유명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취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의 이 심리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태에서 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 그것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김의겸 의원이 이 관련해서 이번 그 의혹 같은 것도 네. 보면은 뭔가 영장 발부됐을 때를 상정을 하고 미리 거기서 빠져나갈 어떤 논리를 찾다 보니까 네.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뭔가 검찰과 판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유가 없어서 스텝이 꼬였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준희 에디터님,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런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거 오히려 이 대표 영장심사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게 아니냐 우려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뭐 전재수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하면은 네. 검찰에서 조종되는 판사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은 그 판사가 굉장히 불쾌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사실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릅니다. 이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럼 네. 뭐 탄원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 김의겸 의원의 네, 영향이 영향이 미칠지.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영향이 전혀 없을 수 있고 본인이 할 일을 뚜벅뚜벅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한테 일종의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법무부 장관 동기니까 그쪽으로 봐줬다라는 건데 그거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해야 되는 목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다만 요거는 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 게 이게 KBS 라디오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KBS 라디오가 가짜 뉴스를 김의겸하고 공모했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패널들이 나와서 틀린 얘기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얘를 뭐 많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근데 그거를 다 가짜 뉴스고 그 방송사하고 공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 좀 불편한 언론은 또 그거 가지고 잘 꼬투리 잡았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 발언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근 실장님, 그런데
김의겸 의원 가짜뉴스임을 인정하면서도 속 시원하게 사과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제나 되풀이되죠.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도 사실 사과 아닌 사과가 됐죠. 네. 사과는 정확하게 대상.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뭐 유감 표명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네. 언제나 되풀이되고요. 저는 지금 김의겸 의원의 이런 행위들이 사실상 21대 국회의 정치 혐오감을 아주 증폭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겁니다. 네. 정치는 말이 생명이거든요. 나중에 재선, 뭐 3선 하더라도 초선 때 한 말들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으로서 무엇인가를 이뤄낼 때 그 다음 행보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네. 김의겸 의원이 초선으로서 했던 그 많은 팩트가 아닌 말들이 김의겸 의원한테 결국 본인한테도 해가 되겠지만 결국은 다른 의원들마저도 아유 정치는 다 저래 뭐 가짜 정치 뉴스만 혐오를, 양산해 이렇게 정치 혐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판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나 싶었더니 대구에 있는 교도소에서 이감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사형 집행 지난 20여 년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다, 지켜보겠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역시 백전노장답게 정치 아. 감각이 좋다. 그러니까 단체장으로서 네. 대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까지 사형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일관적인 기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기조에 맞게 얘기한 것을 두고 조금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지방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중앙 정치에 조금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한동훈 장관은 좀 같이 언급하면 좀 더 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